제가 준비한 제목은 북한 여성의 이주 그리고 평화 통일 교육입니다. 제가 또 여성이기 때문에 굳이 북한 여성이라고 쓰고 싶은 것 같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 독일을 가거나 한국에서 통일 독일 관련 이런 행사가 있을 때 항상 가보면 늘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그 과거의 동독 주민이 안 보였어요. 항상 그 소독 주민들, 잘 나가는 소독 주민들, 소독 인텔리들은 되게 많이 와 있었는데 그 왜 동독 사람들은 없을까? 이런 행사가 통일 독일인데 왜 과거의 사람들은 없을까? 이게 늘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요번에 이 발표 의뢰를 받으면서 굉장히 생각이 또 많아져 가지고 내가 33,000명의 어떤 대표할 수 없는데 나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 나의 개인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괜히 그 사명감이 발동해가지고 그래서 발표문 따로 PT 따로 놉니다.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널리 이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실은 33,000명 중에 여성 인구가 72%예요. 그리고 그 여성 인구도 실제 20대에서 40대 가임기이자 핵심 노력 인구라고 하면 56%입니다. 굉장히 여성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자로서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그 북한 이탈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 이슈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 주제가 저한테는 되게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학술적인 게 아니라 어떤 나의 이야기,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저는 2005년까지는 교원대학에서 있다가 그리고 2005년에 탈북과 동시에 입국을 한 케이스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5년 만에 대학원을 알게 되어서 대학원 석박사를 마치고 현재는 학위를 받은 이후부터는 연구자이자 그리고 교수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7년에는 서울통일교육센터에서 통일교육 전문 강사로 있다 보니 서울시 안에 초, 중, 고등학교, 대학,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거룩하게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인천공항에서 어디서 왔나 라고 해서 양강도에서 왔습니다 했더니 양강도 모르시더라고요. 거기서 일단 충격 먹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나왔는데 통일 엄청나게 교육도 하시고 막 통일 하시는데 지도를 살펴봤더니 대한민국의 눈에 보이는 지도의 80~90%는 양강도가 없더라고요. 그 통일교육원이나 통일연구원 이렇게 통일을 전문으로 다루는 곳이나 아니면 통일에 관심을 가진 일부 학자분께서 저 아래쪽에 보이는 북한 행정구역에 있는 그 지도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통일교육을 열심히 하시는데 뭔가 빠졌다라는 생각 때부터 했습니다. 저의 이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11년제 의무교육 당시에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높은반 1년에서 우리네 말하는 초등학교 4년제 다녔고 그리고 고등중학교라고 해서 6년제를 마쳤습니다. 저는 제가 아까 특이한 케이스라고 말했던 이유가 북한에서 교원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저기 왼쪽에 그 위쪽에 있는 사진이 교원대학 졸업 사진이고요. 제가 졸업하던 당시가 97년도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 진짜 절정을 달릴 때 그때 졸업했어가지고 사회 환경상 본의 아니게 원래는 교원대학 졸업하면 초등학교 교사로 나갔어야 되는데 제가 다닌 대학에 교사로 떨어지게 되면서 다시 사범대학을 통신 입학하는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북한에서의 저희 최종 학력은 4대 졸업생이에요. 그러다 보니 한국에 왔는데 바로 대학원으로 갈 수 있더라고요. 4년제 졸업생이니까. 근데 실제 한국에 와 있는 많은 탈북민 중에 교원대학 출신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바로 대학원을 못 가는 거죠. 왜냐? 북한의 교원대학은 3년제예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편입해서 4년제 졸업증이 있다 보니 바로 대학원에 갈 수 있는 그런 케이스여서 실은 흔하지 않고 그래서 북한에서 교사 생활을 하신 분들이 대한민국에 나와서 여러 교육기관들에서 그나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참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셨던 분들은 그 일자리도 진짜 어렵게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원대학에서 저 2002년에 첫 학급을 맡아서 그 졸업시키면서 바로 어떤 점에서는 한국으로 오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게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 교수자면 철밥통이고 세상에 엄청난 대우를 받으며 살았겠는데 왜 오셨냐고. 맞는 말이긴 한데 이거 뭐부터 설명해야 되지?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설명하려면 또 하룻밤 날밤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지금은 좀 간략하게 배급제였는데 배급 안 줘서 먹고 살기 어려워서 결국에는 경제적 이슈로 인해서 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 배급제가 굉장히 그 사회에서는 서로가 평등하게 살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런 유기체와도 같은 거였는데 이게 그 권한의 행군으로 인해서 국가가 배급제를 이렇게 더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놓였고 그러다 보니 원래 배급은 세대주가 다니는 직장을 통해서 공급이 되었어요. 세대주가 대한민국의 용어로 말하면 가장이자 아빠 직장인 거죠. 근데 이 아빠 직장에서 배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계를 어느 순간 아빠에서 엄마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엄마가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경제활동이라면 뭐 그 사이에서 하지 말라는 시장 말고는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행히 그 경제활동을 하려면 아무래도 이주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그 북한 사회가 그 여성의 이주를 증가시킨 겼고 그 와중에 결국에는 그 저희처럼 국경 일대에 살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국내도 국내지만 중국을 통한 어떤 교류가 시장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하다 보니 중국 쪽으로 이동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았고 그 과정에 저도 노출이 되었던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당시 제가 월급이 2,620원이었어요. 근데 시장에서 쌀 1kg가 800원. 쌀 1kg가 800원이면 월급 받아가지고 이거 몇 날 못 살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월급 갖고는 살 수 없는데 배급제조차도 운영이 안 되고 다닐래야 다닐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까지 어쩌면 내몰렸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게 되었는데 여기서 힌트 하나 드리면 만약에 내가 국영수를 가르치는 교사였으면 안 왔을 거예요. 네, 그 사이에도 대학 입시 관련해서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때 그때 2000년 초중반 때 가장 많은 탈북민이 발생하고 그 사회가 점차 정리가 되면서 이처럼 그 어떤 교과목을 가르치는지에 따라 교사들의 운명도 갈렸어요. 그래서 이제처럼 국영수 아니면 예체능계, 음악계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선생님들은 학부모 덕에 먹고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려움이 없어진 케이스라면 반대로 이렇게 좀 이렇게 지향하지 않는 교과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교과목 교사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된 제가 여기가 지금 선생님들 집단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거고 또 평생 선생님을 하던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장에 나가서 장사하라고 하면 못해요. 먹고 배운 게 그것뿐이라서 그래서 장사도 못하는 거예요. 선생님이라는 거는 진짜 꼬아다 놓은 보리짝이 돼가지고 우리가 하기는 시장통에 앉혀놓으면 어떻게 하나 더 팔려고 막 어필하고 막 노력하고 가는 사람도 잡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 선생님 체면에 장사도 못해요. 진짜 그 권한의 행군 때 가장 막다른 골목까지 내몰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2005년에 왔고 대한민국 땅에 제가 제일 먼저 뚝 떨어졌고 그리고 나서 이 세상 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한 생 태어나서 두 세상 사는 느낌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도 길을 쓰고 모셔와야 되겠다 해서 2007년에 엄마 모셔오고 그 다음에 엄마가 자기 살았던 고향에서 저기 지금 왼쪽에 보시면 그 두 명이 앉아 있잖아요. 강 한복판에 거기 아빠하고 이모예요. 바라보고 계시고 그리고 2013년에 아빠까지 옴으로 인해서 저희 가족은 저 덕분에 다 왔습니다. 뭔가 돈은 벌어야 되겠고 가장 만만한 게 식당 아르바이트였어요. 근데 식당 일도 해본 놈이 잘하지 잘 못했잖아요. 접시도 엄청 깨먹고 손님들 음료수 가져오라는데 물컵 갖다 놓고 음료수가 이거 갖다 놨는데 무슨 음료수를 또 달라네요. 막 이래가지고 한참 기싸움도 하고 되게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막 그렇게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했고 그러다가 좀 경력이 쌓이니까 전문점에서 매니저로도 일을 하고
그리고 대학원 갈 수 있다 해가지고 대학원 가면서 그래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하고 하던 일 때려치우고 갔더니 제가 다닌 북한 대학원대학교에서 아니 왜 일 그만두고 오셨습니까? 해서 이건 또 공부하러 왔는데 공부하러 온 사람 보고 일하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방구냐 막 이러면서 아무튼 그 혼자 여러 가지 그런 과정도 겪어서 결국에는 학위 받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는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또 북한에서 왔으니까 또 여러 가지 강의도 하는 그런 과정들도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겪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2016년, 17년 이거 강의를 하면서 굉장히 느낀 점이 뭐냐면 제가 맨 처음 입국했을 때 양강도를 몰라서 통일교육을 그렇게 많이 하는 나라에서 왜 양강도를 모르지? 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제가 직접 교육 현장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맡아서 강의를 하다 보니 실은 우리가 어떤 그런 교육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의 수혜자가 너무 적다라는 문제를 가졌어요. 굉장히 적고 그런 환경이 통일교육이라고 굉장히 많은 예산과 공을 들이고 문화주간도 만들고 한국 차원에서는 굉장히 노력하는데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너무 어렵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2년간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중에 2018년부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북한어의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대학생들의 통일인식, 이자처럼 그러니까 초, 중, 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으로 갔는데 이들의 통일인식을 확인해 보았더니 참 뭐 담론 위주의 필요성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산가족의 슬픔 등에 대해서는 좀 많이 그나마 알고 계시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고 그냥 김부장 아니면 핵무기 아니면 굉장히 못 사는 국가로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통일의 하나의 대상이자 또 다른 주체이고 우리 영토의 반쪽인데 되게 이렇게 통일에 대해서만 배웠지 북한을 몰랐거나 아니면 북한이라 해도 굉장히 뻔한 이야기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알고 싶어하는 북한이 아니라 되게 이렇게 또 다른 방향으로서 교육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제가 한국에서 살아보니 어떤 정치적이나 경제적인 체제 통합은 그나마 좀 수월할 것 같아요. 서로의 어떤 의사가 맞아서 그것이 선거라든가 정치적 관계로 가면. 근데 제가 정착을 해보니 이게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엄청난 공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결국에는 문화이자 인간의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화이자 인간의 문제, 그들의 의식과 내면의 문제인데 그런 이슈는 거의 좀 이렇게 좀 확대 안 되고 그냥 정치나 경제 체제 위주로만 좀 집중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 그래서 북한에 대한 지식은 충분히 가난한 것이고 진짜 빈곤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가난하고 그 부조리한 사회 현상 이것 정도에만 맞춰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반면에 북한에서 와서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북한 출신 주민들은 계속적으로 이른바 평가절하, 그 평가절하가 저렇게 영어를 써놓으면 되게 부정적인 것 같기는 한데 실은 제가 겪었던 것도 그렇거든요. 이렇게 저쪽에서 대학을 나와서 뭐 교사 생활을 몇 년을 했고 뭐 이런 경력이 한국에 온 순간 그냥 그거는 사라지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민이 많이 늘어나고 이게 정착되면서 제도적으로 많이 좋아져서 지금은 이게 다 경력이 인정이 돼요. 경력이 인정돼서 나중에는 이제는 복귀가 됐는데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그냥 백지장, 나의 모든 것은 그냥 백지장에서 출발한다라는 게 그래도 그 사이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직업을 가졌던 제가 이 정도였는데 절대 다수 대부분의 사람은 정말 어려웠겠다라는 것을 뭐 말은 안 해도 주변을 둘러보면 확인할 수가 있었으니까 굉장히 이들도 나름 정말 힘들게 살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살다 보면 되게 남한 출신 주민의 이런 언행이나 행위에 엄청나게 반응적인 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뭐 흔히 말하면 뭐 자격지심이 될 수도 있고 또 좀 잘 사는 사람들은 북한에서 온 사실을 엄청나게 자원화해서 또 나름 열심히 사시는 모습 되게 다양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사회에 필요한 교육은 그 사회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서 평화라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공존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서로가 모색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 방법이 무엇일까를 조금 더 고민해 주는 것 자체가 함께 서로가 평화롭게 하나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길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지난해 6.25 70주년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이좋은 이웃이 되기 바랍니다 라는 이 문구는 참 좋더라고요. 근데 그 위에 뭐 북한의 50배가 넘었고 북한의 400배가 되었고 불편한 진실이긴 하지만 경제적 격차가 그만큼 크다는 거는 그렇게 동등한 위치에서 과연 서로를 공존하게 바라볼 수 있을까? 얘는 여전히 질문을 남기기는 합니다.